왕성예터의 밤이 되니 월생만 고요해 폐허의 스린의 벌을 말하여 주노라. 외로운 전하은에 홀로 이 잔 못 잃어 그 슬픈 벌레 소리에 말없이 눈물 져요. 성은 허물어져 빈 터인데 방초만 풀어라. 세상이 허무한 것을 말하여 이노라. 가엾다 이내 몸은 그 무엇 찾으려 뜻없는 꿈의 거리를 헤매여 있노라. 아이고, 황성여터는 우리 고 박정희 대통령님께서 엄청 좋아하셨던 노래인데 갑자기 황성여터 참 오래간만에 한번 불러봤네요. 황성여터의 밤이 되니 월생만 고요해 폐허의 스린의 벌을 말하여 주노라. 외로운 전하은에 홀로 이 잔 못 잃어 그 슬픈 벌레 소리에 말없이 눈물 져요. 이 노래가 1932년도에 엄청 유행했던 노래니까 90년이 지났네요. 90년 전에 나왔던 노래인데 우리 그 당시에는 1932년도니까 해방되기 13년 전이고 그때는 뭐 남과 북이 이렇게 요즘처럼 이렇게 분단이 돼 있는 시절이 아니니까 그 당시에는 모든 사람들이 다 이런 노래를 좋아했던 것 같아요. 황성여터. 2023년 2월 12일 일요일입니다. 아침 자정이 조금 전에 지났는데 간단하게 또 영상 기록을 남겨놓으려고 합니다. 모르겠습니다만은 일단 요즘은 낮으로 일을 하다 보면은 나도 모르게 어떤 노래가 이렇게 나와요. 노래 놓은 것은 보면은 아주 크게 히트한 노래입니다. 메가 히트라 그러는데 많은 사람들이 이런 노래, 이 노래를 좋아했던 곡이에요. 그러니까 나도 이 노래를 알죠. 그 노래가 이렇게 갑자기 이렇게 떠오르고 그러면은 이제 나도 모르게 이렇게 한 불러보고 그렇게 합니다.
그렇게 하다 보면은 가사가 다 아는 것도 있고, 가사는 일부는 알고 일부는 모르는 것도 있고, 그래요. 얼마 전에 그 흔적, 최윤아의 흔적도 내가 원래는 잘 안 부르는데, 그 노래가 이제 문득 나와가지고 한번 불러보기도 하고, 그래요. 그 노래는 하여튼 많으신 분들이 그 노래를 좋아하더라고요. 이제는 가도 되는 건가요? 어두워진 거리로 오늘만은 왠지 당신 앞에서 울고 싶지 않아요. 어차피 내가 만든 과거 속에서 살아가야 하지만 절반의 책임마저 당신은 모르겠지요. 지나간 나를 추억이라고 당신이 미소 지을 때 기억해요. 슬픈 여자 마음에 상처뿐인 흔적을 기억해요. 슬픈 여자 마음에 상처뿐인 흔적을 어차피 내가 만든 과거 속에서 살아가야 하지만 절반의 책임마저 당신은 모르겠지요. 지나간 나를 추억이라고 당신이 미소 지을 때 기억해요. 슬픈 여자 마음에 상처뿐인 흔적을. 이 노래도 얼마 전에 한번 불러본 것 같고, 또 이 노래도 한 번씩 이렇게 일을 하다 보면은 나도 모르게 나옵니다. 글쎄 왜 이런 노래가 자꾸 나오는지 모르겠는데. 언덕 위에 손잡고 그늘던 길목도 아스라이 멀어져간 소중했던 옛 생각을 돌이켜 그려보네. 날에 쥐는 가슴이 서러워 아파와 한숨 지며 그려보는 그 사람을 기억하나요? 지금 잠시라도. 딸의 미소를 보면서 내 너의 두 손을 잡고 두나 별들의 눈물을 보았지. 고요한 세상을
한아름에 꽃처럼 보여지며 던진 내 사랑에 웃음지며 님의 소식 전한 마음 한없이 보내본다. 달의 미소를 보면서 내 너의 두 손을 잡고 두나별들의 눈물을 보았지. 고요한 세상을 한아름에 꽃처럼 보여지며 던진 내 사랑에 웃음지며 님의 소식 전한 마음 한없이 보내본다. 이거는 김연숙님의 그날이라는 노래인데 아마 1983년도에 유행했던 노래니까 한 40년 된 것 같네요. 아까 저게 부른 황승예트는 한 90년 됐고 노래는 무을수록 좋은데 이 노래도 한 40년 됐으니까 참 그렇네요. 언덕 위에 손잡고 그늘던 길목도 아스라이 멀어져가 소중했던 옛 생각을 돌이켜 그려보네. 나래치는 가슴이 서러워 아파와 한숨지며 그려보는 그 사람을 기억하나요? 지금 잠시라도. 달의 미소를 보면서 내 너의 두 손을 잡고 두나별들의 눈물을 보았지. 고요한 세상을 여기에서 두나별들의 눈물을 보았지. 이 두나별들의 눈물을 보았지. 이래서 이 두나라는 뜻이 뭔가 이래가지고 참 궁금하게 생각했거든요. 두나별들의 눈물을 보았지. 고요한 세상을 라라라라라라라 라라라라 이러는데 두나별이 보니까 북두칠성이라는 뜻이 있는가 봐요. 북두칠성을 두나별이라 이렇게 표현을 한다니까 한번 참조로
해보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나는 이제 워낙 이 세상에 있는 것을 뭐든지 다 알고 싶어 하는 사람이니까 진짜 뭐 끝이 없습니다. 아는 것이. 알고 싶어 하는 것이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뭐 종교, 철학, 과학, 모든 것을 다 알고 싶어 하거든요. 그냥 막 한도 끝도 없이 다 알고 싶어 하는 사람인데, 어제 12월 11일 날 서울에서는 서울 종각역, 종로 상가 옆에 종각역 옆에 거기에서 박인수 선생님께서 오후 2시에 중요한 모임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5.7이라고 하는 책을 박인수 선생님께서 쓰셨는데 그 책 출판 기념회를 어제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내가 참 서울에 올라갈까 여러 번 좀 생각을 한 적은 있었는데 결국 가지는 못했습니다. 부산에서 있었는데 어제 거기 엄청 중요한 이야기가 있었을 거예요. 이제 유튜브 방송에서는 할 수 없는 그런 방송을 이제 하신다고 하는데, 그분은 박인수 선생님은 정말 공부를 어마무시하게 하신 분이거든요. 현대미술사, 양자물리학, 워낙 이제 미술을 만화 같은 거를 엄청 잘 그리십니다. 그리고 산스크리트의 권은 그리고 한자가 왜 이렇게 생겼는가, 전부 다 나누어서 설명을 다 하시거든요. 하늘천이다 그러면 왜 이게 하늘천인가, 이렇게 왜 적었는가, 제사제자는 왜 이렇게 적었는가, 이것을 고대 아주 이 단어가 맨 처음에 나왔었을 때의 상형 문자로부터 다 이렇게 설명을 해요. 그러니까 모든 그 한자어를 다 그렇게 설명을 다 그렇게 공부를 하신 분입니다. 그리고 이제 불교, 기독교, 기타 모든 것을 공부를 하신 분이고, 그래서 결국 이분이 지금 현재 주장하는 것이 뭐냐 하면은 황제의 시대가 도래하고 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인간의 모습을 입고 이 땅에 지금 내려와 있다, 이런 말씀을 해요. 그러면서 앞으로 이 세상은 굉장히 살기 좋은 세상이 된다, 이걸 이야기를 하세요. 그래서 내가 진짜 그분을 꼭 만나가지고 혹시 허경영님을 어떻게 생각합니까? 이걸 내가 제일 묻고 싶었거든요. 그래서 오늘 그 질문을 내가 가지를 못했기 때문에 못했고, 내가 한 7년 전에 허경영 총재님을 만났을 때에 허경영 총재님한테 제일 묻고 싶은 내용이 뭐냐 하면은, 허경영 총재님은 강정산을 어떻게 생각합니까? 이것을 내가 묻고 싶었어요. 근데 묻고 싶었는데 나는 질문을 안 했고, 이 총재님께서 이제 강의를 하시는 가운데에 이제 묻지도 않았는데 말씀을 하시는 경우가 있으니까 그걸 내가 쭉 관찰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미 예수석가는 이렇게 어느 정도 파기됐으니까 됐고, 그 다음에 강정산이 과연 누군가? 광정산이 이 우주에서 가장 높은 신인가? 나는 그렇게 배워왔는데, 그래서 이제 창조자라는 말은 안 하고 우주의 주제자라는 말을 많이 했거든요. 어떤 강정산을 공부하는 그곳에서. 그래서 그럼 주제자와 창조주와의 관계, 여기에 대해서 내가 아주 깊이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허경영 총재님께서는 간단 명료하게 이야기했어요. 강정산 에너지 있나 없나? 손 떼봐 하면 딱 떨어져 버려요. 거기서 두말할 것도 없다고. 그래 쉽게 말해서 강정산은 허경영 신인님께서 이제 오신다는 것을 예언하신 분이다. 이제 쉽게 말해서 세례 요한과 같은 분이다. 나는 그렇게 정의를 해버리거든요. 그러니까 세례 요한이 예수의 이제 신발에 있는 신발끈도 이렇게 매거나 풀거나 해줄 그렇게 할 수 있는 사람도 아니다. 나는 세례 요한이 말할 때에, 세례 요한이 한참 잘 나갈 때는 세례 요한을 따르던 제자들이 세례 요한이 메시아가 아닌가 이제까지도 생각을 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세례 요한은 나는 아니다. 나는 내 보에 훨씬 내 뒤에 오는 사람이 있는데 나는 그 사람의 신들매를
그런 사람조차 되지 않는다. 그러면서 이제 예수를 만나니까 세례 요한이 이제 예수에게 이제 성령을 주고 저분을 이제 따라라 이제 이래 되는 거죠. 그래서 세례 요한은 이제 죽고 그 헤롯의 딸인가 이 사람이 세례 요한의 목을 원했기 때문에 이제 죽고 예수의 시대가 왔죠. 그런데 그렇듯이 강정산에 이제 강정산을 따르는 어떤 후세의 어떤 그 제자들 누구라고 이름을 말씀을 못 드리겠습니다. 그 종교파는 실제 그렇습니다. 조폭하고도 거의 비슷한 점이 있습니다. 이렇기 때문에 말을 함부로 할 수는 없고 그러나 대충 이래 볼 때에 그래서 실명을 내가 거론을 못해요. 그러나 대충 이래 보면은 강정산을 앞세우면서 뭐 내가 이렇게 또 참 말하기도 그렇네요. 참 이렇게 참 그렇습니다. 하여튼 강정산을 따르던 제자들이 강정산을 너무 이렇게 쉽게 세운 거야. 한마디로 말해서 아주 우주에서 가장 높은 신이다. 그런데 자기가 또 이제 은근슬쩍 그 강정산과 똑같은 분이다. 요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야. 그게 좀 오류가 생긴 것 같더라고. 지금 보니까. 언젠가 밝혀지겠죠. 바로잡겠죠. 하여튼 그렇듯이 나는 박윤선 선생님께 이제 질문을 하고 싶은 것이 허경영 총재님에 어떻게 아십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허경영 총재님의 강의를 한번 들어보셨습니까? 이것을 한번 물어보려고 했는데 뭐 만날 수는 없었고 그분은 자기 나름대로 독창적으로 공부를 했었는데 이제 공부를 엄청 하다 보니까 돈의 주인 돈항이라 그래요. 그렇게 임자라고도 하기도 하고 이런 분이 쉽게 말해 여왕벌이라 그래요. 여왕벌하고 일벌하고는 얼핏 보면은 벌벌이니까 같은 벌로 보이지만 하늘과 땅 차다 그러더라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인간이 돼가지고 우리 세상 이제 우리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있다. 그리고 국수 한 그릇을 달라. 이렇게도 말하는 사람이다. 이렇게 하거든요. 하면서 그분은 똑같이 보이지만 우리 하고는 틀린 분이다. 이제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신이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허경영 총재님을 두고 한 말이거든. 그래서 이제 그분을 꼭 만나보고 싶었는데 하여튼 그분은 이제 역사부터 이제 바로 세운다고 하니까 내가 이해할 수 없는 그런 것이 많이 있고 미국의 미시간주를 이야기를 많이 해요. 그러니까 미국의 원역사 여기에 우리나라는 이주사다 이제 이렇게 이야기도 하는데 하여튼 그분이 어마무시하게 공부를 많이 하신 분은 틀림없고 헛한 말을 하실 분은 아닌데 워낙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역사하고는 많이 틀리니까 좀 조심스럽게 그분의 그 가르침을 접근해 보려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많이 그 말이 옆으로 많이 갔고 또 그래 하다 보니까 또 그 최욱하고 정영진 씨가 나오는 그 매불쇼가 있어요. 매불쇼 그 구독자가 100만 명 넘어요. 100만 명 넘고 저 신의 한수에 보면 신혜식님께서 신혜식님이 맞지? 나는 그런 걸 방송을 잘 안 보기 때문에 이름이 맞는지 모르겠습니다. 이번에 그 국민의힘 최고위원회 나가셨다가 이제 서류 검사에서 탈락되신 분이거든요. 그 신의 한수 신혜식 님도 구독자 수가 150만 명인가 그래요. 엄청 그 구독자가 많습니다. 그리고 매불쇼를 보니까 이 영화를 꼭 보세요 했는데 이 영화가 제목이 뭐냐 하니까 다음 소위더라고. 다음 소위. 그래서 그 뭐냐 하니까 소위라고 하는 어떤 고등학교 3학년인데 이제 졸업하기 전에 실습하는 게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회사에 실습을 나가가지고 거기서 이제 어린 소녀가 너무나 이제 힘든 현실에 부딪혀가지고 3개월 정도 이렇게 그 회사 다니다가 그냥 그 자살해가지고 죽는 그런 내용이에요. 그것이 우리나라 지금 현실이에요, 현실. 그러면서 그는 이제 예를 들어서 2시간 상영을 한다 그러면은 120분 같으면은 60분은 그 소희라는 그
어떤 소녀가 실습을 시작해가지고 자살할 때까지의 이야기고, 나머지 1시간은 그 형사가 나와요. 형사가 그 소희가 어떻게 해서 죽게 되었는가를 이제 그 추적해 나가는 어떤 그 과정을 이제 이렇게 설명해 놓은 거예요. 그래서 이 영화를 꼭 보세요. 이제 그래서 그 최욱하고 정영진님께서 상당히 그 날카롭게 이제 정치, 경제 모든 문화에서, 또 정영진 씨 같은 경우는 3%라고 하는 그 유튜브 방송을 또 운영을 해요. 그래서 이분이 경제에도 상당히 밝고, 또 우리나라 뭐 여러 가지 분야에서 상당히 그 해박한 지식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영화를 꼭 보시라고 그래서 내가 이거는 봐야 되겠다 싶어서 그래 오늘 영화를 보았는데, 정말 그 다음 소희라고 하는 것은 소희 다음에 또 다른 사람이 또 제2, 제3, 제4, 제5의 소희가 나와서는 안 된다. 이제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현실에 지금 현재 하루에 약 한 3, 40명이 매일 자살을 하는 이 실정이라고요. 우리나라에. 거기서 소희 같은 그런 여성분이 많아요. 30대 미만의 미혼 여성들이 자살자가 많다고요. 물론 노인 자살자도 많지만은 이것이 엄연한 사실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거를 참 정말 그 부모님이 애를 하나 키우려면 얼마나 힘드느냐고. 아이고, 지금 오늘 보니까 그 누구더라? 아이고, 어떤 그 모 영화 배우가 결혼해가지고 자기보다 6살 많은 여성과 결혼을, 뭐 주위에서 반대를 심하게 했지만은 하여튼 결혼을 어떻게 하긴 했단 말이에요. 했는데 아기가 7살 때 그냥 아주 이제 아이고, 말하기도 참 그렇네요. 그 내 속에 무슨 병이 생겨가지고 비정상적으로 이제 되는 거라고. 그 부모 심정이 어떻게 했느냐고. 아이고, 참. 그런데 그 소희라고 하는 여성은 이제 그런 병은 없었다고. 그런데 아주 맑고 밝게 이렇게 중고등학교 시절을 보냈는데 딱 사회 나오면서 뭔가 이게 사회에 굉장히 좋지 못한 이런 것에 바로 접해버린 거야. 바로 접해가지고 사람이 이렇게 자살을 하게 되고 이러는데, 참 그런 영화를 이제 한번 보았습니다. 그래서 이거 상극이 있어야 된다 또 말씀도 합니다만은 상생만 있어서는 안 된다. 오늘 총재님께서 그런 말씀하셨는데, 참 어쨌든지 간에 좀 좋은 세상이 됐으면 참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생존 경쟁이고 약육강생이고 이런 것은 동물과 식물에 있는 그런 세상이란 말이에요. 사람들이 사는 세상은 공존, 공용의 세상이, 다 모든 사람들이 다 잘 사는 거, 서로 잘 사는 그런 사회가 인간이 사는 세계지, 거의 동물이나 식물에 있는 거, 약육강식 또는 생존 경쟁, 이래 가지고서는 안 되거든. 그걸 보다가, 나는 오늘 딴 이야기 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 보니까 그게 그 다음 소위에서 나오는 그 형사 역할을 하시는 분의 딱 어떤 여성을 딱 보니까 배두나라고 하는 그 영화 배우예요. 저분이 영화를 참 그 배우가 눈에 확 띄더라고, 내 눈에. 나는 원래 그 영화야 보기야 보지만은 우리 영화의 어떤 그 좀 이렇게 전문인은 아니지 않습니까? 내 전문은 뭐냐니까, 내 전문은 그거죠. 이제 과연 이 인류 역사를 바로 완전하게 새롭게 하실 분, 쉽게 말해 선천 역사를 마무리 짓고 후천을 열어가지고 이 전 인류가 모두가 다 잘 살게 해주는
바로 그분을 내가 한평생 찾아왔기 때문에 영화에 대해서는 나는 사실상 뭐 보기야 보지만은 문외한에 가까워요. 그래서 우리나라 영화 배우 지금 뭐 옛날 영화 배우 말고 지금 현재 영화 배우 한 몇 사람 이야기하라 그러면 내가 말을 몇 사람 못해요. 뭐 거의 그 뭐 문외한입니다. 그런데 딱 그 저게 배두나라고 하는 그 영화 배우를 딱 보니까 여자 형사인데 형사 역할을 해서 딱 이 사람이 내 눈에 딱 비치더라고. 저 사람이 상당히 좀 특이하게 매력이 묘한 매력이 있더라고. 그래서 저 사람이 누군가 이제 이렇게 내가 검색을 해봤어요. 이 검색을 해보고 이제 알아보니까 이분이 무슨 그 우리나라 국내의 유명한 배우를 떠나서 세계적인 배우더라고요. 우리나라의 배두나라고 하는 영화 배우가 세계적인 배우더라고. 그리고 일본 아카데미에서도 상을 받았고, 하여튼 미국 이런 여기서도 하여튼 간에 저기 유명하신 배우예요. 그래서 이름이 배두나라고 하니까 어렸을 때는 그 이름에 대한 어떤 그 저 콤플렉스라 그럴까 놀림도 많이 받았다고 하더라고. 두나 이러는데 이제 나이가 들어가지고 이제 세계적으로 나가니까 두나 하니까 이제 이름이 또 서양식 발음 비슷하니까 이게 또 이제 그런 이름에 대한 콤플렉스가 없어졌다 그렇게 하더라고요. 하여튼 간에 이분이 묘한 그 매력이 있더라고요. 그리고 보니까 자기 어머니께서 이제 유명한 연극 배우라고 하세요. 그런데 이제 아주 어렸을 때부터 이제 그 여자는 예뻐야 된다. 이제 그렇게 하면서 모든 것을 많이 가르쳤던가 봐요. 그러니까 그 소식을 해야 되고 또 자세가 발라야 된다. 이런 이야기도 하셨고, 어머니께서 연극 배우니까 이제 그 당시에 우리 한국의 주요한 연극 배우들을 어릴 때부터 많이 보셨던 것 같더라고. 배두나라고 하는 분이. 그래서 내가 얼마 전에 그 저게 그날이라고 하는 그 노래를 내가 이렇게 나도 모르게 놓을 때에 그렇잖아요. 그게 달의 미소를 보면서 내 너의 두 손을 잡고 그 다음에 두나 별들의 눈물을 보았지 고요한 세상을 그 앞에 두나 별들의 눈물을 보았지. 그래 두나별이 뭔가 두나별 두나가 뭔가 이 뜻이 내가 캡션 마크를 있었는데 이름이 희한하게 배두나더라고. 그래서 희한하다 싶었어요. 그래서 한때는 그 보면은 그 프랑스의 그 여자 배우 중에 줄리엣 비노시라고 있어요. 줄리엣 비노시가 이제 그 출연한 영화가 많이 있어요. 그 중에 하나 보면은 그 제목이 뭔지는 모르겠는데 그 줄리엣 비노시가 출연한 영화 중에 어떤 내용이냐 그렇게 하면은 이제 그 줄리엣 비노시가 이제 노고 자기 이제 남자친구 결혼할 남자친구가 있는데 이제 프랑스 영화예요. 그러니까 그 결혼할 남자의 아버지 쉽게 말해 자기한테는 시아버지가 되죠. 시아버지하고 어떤 또 사랑의 관계를 아주 깊게 맺어요. 맺어가지고 그러니까 그 관계를 자기 아들이 알게 된다 이 말이에요. 뭐 옛날에 당태종이 자기 며느리를 사랑해가지고 한 것이 양귀비다 이런 말이 있는데 그거는 싫어하잖아요. 그런데 그 프랑스 영화예요. 그래서 이 남자가 이 완전히 충격을 받아가지고 완전히 죽었던가 하여튼 정신적으로 엄청난 충격을 받았다고. 자기가 굉장히 사랑하는 여자가 자기 아버지 여자로 봐서는 시아버지하고의 그 관계를 맺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결국 가서는 그 시아버지 되시는 분이 아주 그 프랑스에서 아주 유망한 정치인인데 결국 그것이 이제 다 이렇게 밝혀지고 그 사람이 이제 쓸쓸하게 이제 어떻게 폐인이 되다시피 하는 그런 내용의 영화가 있어요. 내 영화 제목을 잘 모르겠는데 그것이 줄리엣 비노시가 출연한 영화예요.
그때 내가 처음 보고 줄리엣 비노시라고 하는 영화 배우에 아주 이분이 묘한 그 매력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관심 깊게 보고 그 다음에 보면은 로댕의 작가, 생각하는 사람의 로댕의 여자 비수로 이분이 줄리엣 비노시가 또 출연했다고 해가지고 그 로댕의 여비스가 이렇게 정신적으로 막 방황하는 거, 그러니까 막 미치는 거지. 정신병동에 갇혀가지고 이제 이렇게 막 이렇게 정신적으로 이렇게 막 그 정신병자가 되는 막 그런 내용의 그 영화가 있어요. 본 지가 오래돼가지고 전달을 못하겠는데, 그 뒤로부터, 줄리엣 비노시가 나오는 영화는 내가 다 보고 싶은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 하다가, 한때는 그 영화를 좀 보기도 하고 이랬는데, 이제 허경영 총재님께서 대통령이 되시고 나면은 정말 그 줄리엣 비노시가 나오는 영화는 이렇게 다 한 번도 빠지지 않고 다 보고 싶은 그런 생각이 있습니다. 있고, 그 다음에 이래 보면은 많은 영화 배우들이 많거든요. 프랑스나 이태리, 스웨덴 이래 보면은 진짜 그 수작이 있다고 있는데, 영국의 영화 배우 중에 크리스턴 스콧 토마스라고 있어요. 이 영화 배우가 또 연기를 누구 말대로 엄청 잘하더라고. 내 눈에 확 띄더라고. 이게 세계적인 배우죠. 그러니까 눈에 확 띄는데, 이분이 보면은 I loved you so long 이런 영화가 있어요. 나는 당신을 오랫동안 사랑했습니다. 이 영화인데, 이 영화를 내가 처음 딱 보고 크리스턴 스콧 토마스에 내가 아주 깊은 매력을 느꼈다고. 영국 영화 배우인데 그게 뭐냐니까 정말 게다가 이제 어떤 막 범죄를 저질러 가지고 15년 동안 이렇게 깜빵에 갇혔다가 이제 출소를 해요. 출소를 해가지고 자기 여동생을 찾아가 가지고 이제 있었던 그 이야기를 그런 이야기예요. 그래가지고 왜 15년 동안 깜빵에 있게 됐는가, 그 과정을 이제 이렇게 이 이야기를 남한테 아무도 이야기를 할 수 없는데 거기에 대한 사건에 대해서 이제 자기가 조금 나중에 이제 알려주는 그런 내용이에요. I loved you so long. 참 깊은 이야기는 못하겠습니다. 네, 전에 우리 집에 바로 이 방에 그 SBS 그 기자가 찾아와가지고 내하고 그 대담할 때에 내가 그 이야기도 했습니다. I loved you so long. 이 영화를 한번 보세요. 내가 그 이야기를 했는데, 그 당시에 그런 말은 전부 다 빼져버렸죠. 그 장영자라고 있어요. 장영자가 윤정희 씨하고 나이가 같아요. 1944년생이고, 그런데 내보다 12살 많죠. 지금 살아 있습니다. 장영자 씨가 이제 1980년도 초반에 장영자 사건으로 해가지고 단군 이래 최대 무슨 사기 사건이다 이래가지고 징역 생활을 왔다 갔다 이래가지고 총 30년을 살은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분이 이제 자기가 이제 쉽게 말해서 굉장히 억울하다, 언론에 당했다, 이런 하여튼 간에 언론이 완전히 조작됐다, 이런 말씀을 최근에 하시는데, 우리 허경영 총재님께서도 1년 6개월 정도 징역 생활을 하셨지만은 거기 아무 죄 없는 것이 지금 현재 사실이단 말이에요. 부시 대통령 만난 거, 트럼프 대통령 만난 거는 전부 다 사실이단 말이에요. 사실인데 지금 그 당시에 그것은 전부 다 무혐의가 되었고, 기자한테 돈 준 것이 이제 선거법 위반으로 이제 이렇게 돼가지고 실형을 사셨는데, 실제 기자한테 돈 준 사실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 기자가 양심 선언을 했습니다. 나는 돈 받은 사실이 없다. 이제 그렇게 했는데, 지금 이미 그거는 다 지난 사실이니까, 이미 이제 감방 갔다 오셔가지고 다 이렇게 1년 6개월 동안 징역 사셨고, 또 10년 동안 피선거권이 박탈이 되었고, 그래가지고 총재님께서도 지금 이제 재심을 청구해 놓은 상태인데, 아마 언젠가는, 조만간은 이제 이 결과가 나오겠죠. 결과가 나오면은 사필 기정이 된단 말이에요. 전화위복이 되고 사필 기정이에요. 결국 선이 이긴단 말이에요. 그런데 장영자 이분도 장영자 TV가 지금 있어요. 요즘은 유튜브
휴대폰만 있으면은 자, 누구나 이제 누구 말때 또나게나 다 이제 자기 방송하는 시대니까. 그래가지고 그 이야기를 하시는데 가만 보니까 장영자님께서 하시는 말씀에 상당히 진실성이 있더라고. 내가 이제 사실상 나도 뭐 진실적인 이야기를 내 나름대로 하다 보니까 상대방의 진실을 이야기하는 것은 어느 정도 이제 이렇게 공감이 돼요. 그런데 딴 게 아니고 SBS가 맞을 거예요. SBS에서 그 장영자님의 이제 그 명예회복을 시켜주겠다 이래가지고 8시간 동안 집에 와가지고 막 천천히 모든 이야기를 장영자 씨가 사실 그대로 이야기를 다 했다고. 예, 다 했는데 결국 가서는 그 방송이 5분 남았다고. 5분 나오면서 그것도 장영자 특집이 아니고 어떤 프로그램에 이제 거기에 격가지로 이제 넣었는데 결국 가서는 장영자 씨를 좀 잘못된 거 좀 안 좋은 방향으로 그렇게 내보낸 거예요. 그러고 보고 그래가지고 장영자 씨가 내가 8시간 동안 그 녹화한 것을 돌려달라 그렇게 하니까 그 안 돌려준다 이거야. 그 SBS 거기 때문에 안 돌려준다 그러더라고. 그래서 야, 내가 완전히 나도 실감이 가더라고. 우리 바로 이 방에서 SBS 기자 와가지고 내가 총선에 출마하게 된 내용이라든지 기타 많은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그때도 이제 크리스틴 스코 토마스 영국 배우가 출연한 I Loved You So Long 이 영화를 한번 보세요 하면서도 내가 이야기를 많이 했어요. 그런데 그런 것은 하나도 안 나오더라고. 하나도 안 나온 거 결국 가서는 이제 뭐 국가혁명당 이게 이제 오늘 보니까 불로유당으로 바꾼다 그러는데 국가혁명당과 허경영 총재님 그리고 허경영 총재님을 따랐던 그 국회의원에 출마하신 이분들은 전부 다 뭐 이 사회적으로 무리를 짓고 뭐 아주 뭐 부도덕한 사람이고 뭐 아주 뭐 형편없는 사람들이다 이런 식으로 이제 그렇게 매도하는데 내가 이렇게 또 그 이용당했다는 거예요. 내가 완전히 그 다음부터는 나는 언론이라 그러면은 진짜 두 번 다시 내가 상종을 안 합니다. 앞으로 그럴 일이 뭐 진짜 없을 거예요. 그러면은 내가 만약에 그렇게 한다 그러면은 야, 이 사람들 앞으로 내보고 직접 할 것 같으면은 1초에 100억을 달라 그래 버리겠다고. 줄 수 있나 이 사람들이. 1초 1분 하려면은 1분 곱하기 100억 곱하기 60 해보라고. 그런 돈이 있으면 내한테 와서 그 인터뷰 할 생각이 내라. 그만큼 내가 오지게 당한 거예요. 1초에 100억 줄 돈이 있으면 내한테 인터뷰하라 말이야.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싶을 정도로 인자는 언론이라고 하면은 만정이 떨어지는 거야, 그냥. 오지게 당했거든. TV조선에서도 내가 당했고, SBS도 당했다고. 그러니까 장영자님 그 말이 생각이 나더라고. 그래서, 이제 크리스틴 스코 토마스가 영화 작품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영국 배우인데, 그런 것도 있고 또 좋은 영화가 많이 있더라고. 근데 아직 내가 다 보지는 못했는데, 또 이제 허경영 총재님 대통령 되시고 나면은 그것도 이렇게 한번 볼까 이 생각이 듭니다. 할 게 많으니까. 워낙 내가 알고 싶은 게 많으니까. 그렇듯이 배두나 님이 이제 1979년생이더란 말이에요. 1979년생 같으면은 원래 우리 한국 나이로 45이고 뭐 만으로 44세인데 이분이 그 묘한 매력이 있어요. 그러니까 세계적인 배우가 맞아요. 그런데 이분이 이번 그 다음 소위에서도 그 아주 내가 강력한 그 묘한 매력을 발견했고, 이분이 김미경 그 유튜브 강사가 있어요. 이분이 그 김미경님께서 아주 그 구독자 수가 많고, 김미경님께서도 아주 공부를 많이 하시는 분이거든요. 하루에 책을 한 권 정도 읽으실 겁니다. 아주 새벽에 일찍 일어나가지고 아주 뭐 성실하게 사시는 분이에요. 그리고 아주 그 유익한 그런 방송을 많이 하고 있는 분인데, 책 보니까 김미경 씨하고 많이 닮았더라고요. 많이 닮았더라고. 배두나님하고. 그래, 배두나님이 출연한 그 영화를 내가 다 보고 싶어요. 나는 뭐든지 하나 꽂히면 싹 거기 빨려 들어가니까, 이제 허경영 총재님 대통령 되시고 나면은 이제 시간이 많이 남으니까 사람이 제일 좋은 것은 일반 평민으로 사는 것이 최고 좋습니다. 왜냐니까 대통령이고 장관이고 차관이고 일반 모든 뭐 한 자리 하는 사람들 기타 이제 그 사람뿐만 아니라 천지가 다
내 한 사람을 위해서 존재하고 있잖아. 그러니까 일반 평민으로 사는 것이 최고 좋은 거예요. 그래 일반 평민으로 살면서 그냥 줄리엣 비노시라든지 크리스턴 스콧 토마스라든지 이분들이 이제 출연했던 그 영화를 전부 다 찾아보고 싶어요. 보고 이제 한국 영화 배우로서는 배두나. 나는 한국 영화 배우 중에 사실상 한국 영화 배우 중에서 이렇게 탁 꼽히는 사람이 거의 없었는데 오늘 보니까 배두나 씨 그 영화가 엄청 마음에 들어요. 우리나라의 옛날 영화 배우들도 뭐 이렇게 쭉 이래 보면은 내 마음에 싹 드는 그런 영화 배우는 없었는데 이번에 처음으로 내 마음에 싹 드는 그런 영화 배우를 찾았습니다. 배두나. 사람은 그 포시가 있어야 된다고 총재님께서 말씀을 많이 하시는데 이제 클래리티 하고 이제 캐러트, 칼라, 커팅 이제 요 사시인데 어떤 여자들을 보면은 이제 클래리티 이제 아주 순수한 그런 아름다움은 있는데 캐러트에서 좀 모자라는 사람이 있어요. 지성미가 좀 모자란단 말이에요. 근데 지성미는 있는데 클래리티가 있으면서 커팅하고 칼라까지 있으면은 그 여자로서는 100점짜리거든. 근데 배두나 이분이 이 칼라, 커팅, 캘러트 그리고 클래리티 이 점수에서 많은 점수를 받을 수가 있겠더라고요. 참 이분이 결혼을 했는지 안 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안 한 것 같더라고요. 그게 누구냐 신델라 씨도 아마 아직 결혼 못했지. 그리고 또 가수 조수미 씨도 결혼 안 했는데 이제 허경영 총재님께서 대통령이 되시고 나면은 이제 결혼부가 생기고 결혼부 장관이 또 나오니까 결혼부를 신설해가지고 남녀 결혼은 너희들끼리 결혼하려면 하고 말란 말을 이게 아니에요. 국가가 지원을 한다고. 국가가 지원해서 망국적 저출산을 막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아주 결혼하는 분위기로 몰아제친다고. 그래가지고 이제 인구가 지금 엄청 줄어가지고 지금 망국 되기 일보 직전인데 이제 허경영 총재님께서 대통령이 되셔가지고 확 고칠 거예요. 바꿔질 겁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내가 그런 이야기를 이렇게 했습니다. 언덕 위에 손잡고 그늘든 길목도 아스라이 멀어져간 소중했던 옛 생각을 돌이켜 그려보네. 날에 치는 가슴이 서러워 아파와 한숨 지며 그려보는 그 사람을 기억하나요? 지금 잠시라도 달의 미소를 보면서 내 너의 두 손을 잡고 두나 별들의 눈물을 보았지. 고요한 세상을 한아름에 꽃처럼 보여지며 던진 내 사랑에 웃음지며 님의 소식 전한 마음 한없이 본다. 오늘 지금 곽상도 아들 문제 그리고 도이치 모터스 이제
그 뭐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인가? 저기 권머식이, 예. 그분이 그 관계, 지금 또 안철수하고의 또 뭐가 김기현하고 그 국민의힘당 대표 뽑는데 문제, 뭐 여러 가지 문제를 해가지고 지금 현재 우리 정치평론가들이 평론해놓은 것이 엄청 많이 있는데 그걸 또 아직 한 번도 못 봤어요. 오늘은 뭐 이런 거 저런 거 하다 보니까 이제 정말 좀 더 봐야 될 것 같은데, 하여튼 이런 거 저런 거 다 떠나가지고 지금 국민의힘당을 바치고 있는 그 윤석열 정부를 바치고 있는 그 기둥들이 다 이렇게 흔들리고 있는 거예요. 어제지, 어제 그러니까 11일 날에 그 정강훈 목사가 지금 미국에서 왔더라고. 와가지고 지금 현재 뭐 아주 과격한 발언은 하지 않았고, 신혜식님은 좀 과격한 발언을 하고 있어요. 아직까지는 막 윤석열 타도까지는 안 가고 밑에 있는 이까지는 하고 있는데, 결국 가서는 지금 현재 그 국민의 힘을 바치고 있는 그 유튜브들이 다 돌아서고 있다고. 다 돌아서고 있어요. 그래서 결국 가서는 허물어지는 방향으로 간다 이 말이에요. 그것을 우리가 조만간에 볼 것 같아요. 조만간에 보게 되고, 그 이어지게 되면 이제 허경영 총재님께서 이제 나오게 되죠. 그러니까 정말 국민의힘당 예비 후보는 누구든지 갈 수 있으니까 갈 수 있고, 거기서 이제 후보들끼리 이제 토론회가 있을 건데, 거기에서 이제 허경영 총재님께서 굉장히 치고 올라갈 것 같고, 이것은 이제 하늘에서 계획하는 거니까 누구든지 이길 수가 없단 말이야. 때가 되면은 하늘이 개입할 때는 그 어느 누구도 막을 수가 없다 이 말이에요. 그 도도한 그 파워에. 그런데 지금 이제 불로유, 이게 이제 대세가 이제 불어닥치고 있잖아요. 그래서 맞물려 가지고 우리가 가장 재미있는 그런 구경을 이제 조만간에 이제 할 것 같습니다. 정말 고생 끝 행복 시작, 고생 끝에 낙이 온다, 고생 끝에 허경영이 온다, 이런 말 했는데, 정말 올해가 개묘년이고 묘에는 토끼가 있으니까 토끼해에 황제가 오지 않을까, 등극하지 않을까, 막 그렇게 확신을 해봅니다. 정치평론 하시는 분들, 지금 예리하게 보고 있는 분들, 이 국민의힘당이 결코 이렇게 멀리 가지 않다, 이렇게 보는데 제 동의를 합니다. 뭐 한국 더 아래는 이미자님의 그 아시의 이절을 생각을 하니까 정말 좀 목이 메이가지고, 옛날 우리 할머님들, 어머님들의 세상이라고 하는 것은, 그렇습니다. 한 번 정혼을 하면은 그 남자를 보지도 못한 상태에서 갑으로 이제 걸었는데 그 남자가 죽었다. 그러면은 보지도 않는 상태에서도 시집을 안 가는 거예요. 시집을 안 가고 한평생 수절을 하다가 죽었단 말이에요. 그게 이시조선에는 그랬단 말이에요. 우리 아주 어릴 때만 하더라도 이제 그렇고, 뭐 우리 어머니도 마찬가지지. 우리 어머니께서도 우리 아버님께서 28살, 이제 우리 아버님께서 29살 때 돌아가시고, 우리 어머니께서는 26살 때 이제 홀로 되셨는데, 삼남매를 사명 이제 두고 이제 홀로 되셨는데, 그 뒤로 한 번도 시집을 못 가셨잖아. 그 뒤로는 뭐 시집 뭐 재혼하리라고는 아주 뭐 상상도 못하는 거지. 뭐 우리 집만 해도 그렇다고. 그 당시에 뭐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 다 계시고 뭐 다 우리 대가족이니까 거기에 이제 묻혀가지고 이제 집만 생각하지 자기 자신이 어떤 생각을 안 했거든. 우리 어머니만 해도 그렇다고요. 우리가 이제 시사 지내러 가고 이렇게 하면은 그 할머니 할아버지들은 다 이제 이렇게 무덤 하나로 돼 있어요. 할머니 무덤, 할아버지 무덤 있는 게 아니고 합장을 해버려요. 그러니까 죽었어도 영원히 이제 같이 사는 거예요. 그리고 제사 지낼 때 보면은 충문서다 보면은 이제 할아버지 이제 적고 또 그 옆에 또 할머니 이거 같이 나가잖아요.
뭐 할아버지가 현 조고 처사 부군, 그 다음에 현 조비 이제 그 무슨 그 성씨 앞에 이거 무슨 성씨 이걸 적거든요. 그럼 우리 할머니 이제 진성이시니까 진성이시 이제 신이 현 조모 이제 저 진성이시 이렇게 이제 불러요. 같이 부른다고 제사 지낼 때 보면 이거 다 아는 사실 아닙니까? 그러니까 하듯이 한 번 그 뭐야 기독교에서도 한 번 맺은 그 부부간의 인연은 절대 이제 하나님께서 맺으신 그 부부는 절대로 이제 그것은 뭐 끊지 못한다 그런 말이 있는데 우리 조상님대로 그랬다고. 한 번 그 얼굴도 안 본 상태에서도 그 신랑이 되는 사람이 죽었다 그러면은 혼자 살았다고. 사실이에요 그냥. 그리고 이제 옛날에는 그 뭐 어른들 말씀이 법이니까 얼굴도 안 보고 결혼 많이 했다고. 옛날에 우리 아버지 때도 그렇고 그 외에는 마찬가지로 말할 것도 없지 뭐. 박정희 대통령도 맨 처음에 뭐 김원남 여사하고 결혼할 때는 뭐 전혀 뭐 얼굴도 안 본 상태에서 반강제로 결혼해 그러면 결혼한다고. 자기 그 형이 박상희지, 상희가 그 김종필이 장인 되시는 분 말이에요. 그분이 형님 말 안 들으면 안 되거든. 그 당시에는 형님 말도 좀 엄청 그 분기가 셌다고. 그러니까 뭐 반강제로 결혼해가지고 딸 이제 박영옥이를 낳았잖아. 그러니까 유경수 여사는 두 번째 부인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 전에 이제 이혼을 하고 이제 그랬는데. 그러니까 박근혜 대통령의 언니가 있잖아요. 박영옥 씨라고. 배가 다른 그 언니지. 그렇듯이, 뭐, 그 당시에는 다 그랬었잖아요. 그러니까 뭐, 옛날에는 어른들의 말씀이 법이라고. 그러니까 장영자 님도 그런 말을 하던데, 자기 아버지의 장영자 님이 저기, 박정희 대통령께서 국가재건 최고 의장할 때, 국가재건 최고 의장 하실 때에 그 아버지 따라서 그 박정희 대통령을 처음 만났다 그러더라고. 그래서 따라가자 그러니까 그때 고등학교인데 고등학생 다닐 때에 그래서 만났는데 그 당시에 자기 아버지가 법이란 말이야. 아버지 말씀이 법이라고. 그러니까 1961년도만 해도 그랬는데 그 하마 옛날 하마 뭐 우리가 100년 전 200년 전 그러니까 이화여대가 맨 처음에 생겼을 때는 이화여대를 안 갔거든요. 그 당시 하도 이제 여자가 배우면 안 된다 이래가지고 사람이 없었다고. 그러니까 고아들, 이제 그 부모 없는 어린애들을 키워가지고 그런 교육을 시킨 것이 이화여대생이라고. 처음에는 그랬었다고. 정말 고아원들. 그래가지고 이제 교육을 시키다 보니까 이제 시간이 지나다 보니까 이제 우리나라에서 최고 이제 인류 여자 대학교가 되었지. 처음에는 아이고 저희가 뭐 선교사들이 그냥 사람을 뭐 이렇게 또 외국 여자들이 이상하게 생겼잖아요. 일반 우리 한국 사람하고 틀리게 생겼으니까 뭐 이제 또 마귀 귀신처럼 생각했어요. 뭐 하여튼 간에 뭐 누나를 뽑아 먹는다든가 하여튼 그런 생각하니까 더 안 간 거지. 여자들은 배우면 안 된다 이렇게 했었고 그게 지금 생각하면 허경영 총재님을 따르는 거와 같아요. 얼마 전만 하더라도 허경영 총재님에 대한 워낙 이미지가 이제 SBS, MBC에서 나쁘게 표현을 많이 했거든. 그 당시 2009년도에 그랬어요. 여기에서 이제 2010년도에 허경영 총재님께서 이제 아무 죄가 없는 분이 이제 실형을 살고 나오셔가지고 거기에서도 이제 많은 음악을 만들어가지고 발표를 하니까 1등을 여러 번 했거든. 콜미라든지 뭐 Right Now 이런 1등을 많이 하고 인기가 엄청 올라가니까 그래가지고 그 당시에 이제 종로에 출마하면 그 전에 종로 출마하면 국회의원이 반드시 될 수 있었다고. 그런데 그 언론에서 또 사람을 잡아버렸잖아. 그래가지고 그 영향이 아주 커요. 그래가지고 허경영 총재님 하면 아이고 벌써 뭐 깜빵 갔다 오신 분이니까 뭔가 뭐 검사 판사들이 오죽 잘 안 했겠느냐 이래서 이제 그랬는데 실제 그게 아니에요. 판사 검사들 완전히 좀 있으면은 혁명 재판소를 열어야 돼. 열어가지고 소급을 해가지고 이 사람들을 완전 지도자 정신교육대 가는데 아주 많은 사람들이 가야 돼요. 많은 사람들이 대한민국을 완전 새로 갈아엎어버려야 된단 말이야.
헌법을 제정해야 된다고. 예산은 스톱시켜가지고, 그래가지고, 그런 시대가 반드시 와요. 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게 한국의 운명이라고.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시절로 가는데, 그래서 판사, 검사들, 그리고 고액 변호사들, 지도자 정신교육대 가가지고 양심을 회복하는 그런 교육을 이제 받게 될 겁니다. 꼭 그래 돼요. 그래서 혁명, 그렇게 됩니다. 내가 무슨 말 하는가 모르겠네. 그래. 옛날에는 그랬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이화여대 그것만 한다 하더라도 처음에는 사람들이 안 갔어요. 미친나 그 여자들이 무슨 공부를 하노?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마라 이제 이래가지고 안 했어요. 그러니까 고아들을 키워가지고 이제 학교를 만들고 오랜 세월이 지나다 보니까 이제 대한민국에서 가장 인류 대학이 됐었지. 그렇듯이 허경영 총재님을 따른다 그러면은 처음에는 지금은 많이 좋아졌지요. 지금은 좋아졌지만 아직까지도 그래요. 아직까지도 조금 이상하지 않느냐. 뭐 하나님이 인간이 돼가지고 지금 와 계시가지고 신정정치를 한다 이러면은 이해를 못하죠. 그런데 그것을 이해를 시킬 수 있는 사람이 나온 사람이 박일주 선생님이라고. 많은 지식인들한테 이렇게 이 연결고리를 해줄 수 있는 분이란 말이야. 그분이 많은 공부를 했기 때문에 그 앞에서 어떤 사람이라도 찍소리를 못한단 말이에요. 지금 우리나라 정치평론가들 최욱이나 무슨 최욱이는 정치평론가라고도 볼 수 있나. 최욱이 무슨 정봉주 이런 사람들 있잖아. 변희재 이런 사람들이 지성인이라 어찌 보면 많이 배웠다고. 누구냐 윤창중이는 이 사람도 자기 고려대학교 나왔는데 사람을 좀 완전히 개무시하는 게 있어요. 거기서 자기가 정치부 기자 생활을 오래 했다 이래가지고 웬간한 사람은 그냥 발톱에 때려본다고. 때려보는데 그런 사람들로 하여금 두 손 두 발 들게 할 수 있는 사람이 그 박일주 선생님 같은 분. 이런 분들 앞에서는 이 사람들이 두 손 두 발 들 수밖에 없어요. 아이고. 그래서 결국 이제 나중에는 이제 우리 허경영 신인님을 따랐다 이런 분들은 정말 가문의 영광이 되고 그런 겁니다. 좋은 게 많이 나올 거예요. 그리고 아까 아시 노래 2절을 부를 때에 그래서 옛날 우리 할머니들, 어머니들 그리고 여성 분들이 그 살았던 것을 생각을 하니까 좀 목이 메이더라고. 옛날에 이 길은 새색 시적에 서방님하고서 나들이 가던 길 어디선가 저 멀리서 벚국새 구슬피 울어대던 길 한 세상 다하여 돌아가던 길 저무는 하늘가에 노을이